자, 시우가 들어왔을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슝슝. 시우가 언제 오시려나? 시우야, 시우야. 짜잔. 자, 준영. 자, 풀었어요? 뭐 풀겠대? 좋아요. 기억이 안, 뭐 정치인이에요. 기억이 안 나게. 어? 말이야. 좋아. 오, 시우 들어왔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민환이잖아, 이건. 민환이가 들어왔네? 그래? 민환이, 준영아 좀 풀어. 좋아. 민환아, 지금 소리 잘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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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소리 잘 들어갑니까? 오케이. 민환아, 아까 지금 요거, 지금 2번 시작하는데, 그거 뭐야, 1번은 내가 그냥 밴드 녹화 안 하고 그냥 촬영만 했거든요. 그래서 1번은 나중에 그 수업 끝나고 나서 유튜브 링크로 올려줄 테니까 그걸로 확인을 해야겠죠. 지금 요거부터 다시 보시면 돼요. 자,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이게 나눠드린 교재에 몇 번에 있는가? 6번에 2번에 있는 건데, 우선 여기 잘 보면 AgNO3 수용액하고요, FeCl3 두 수용액이 있는데, 이 두 수용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영? 지금 누구랑 얘기? 재혁이랑 얘기한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요? 그래요? 저 뽕쟁이 또 기침하는 거 봐야죠. 자, 저기 누구야? 자, 준영? 이 두 수용액을 섞어주고 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내가 섞는다. 무조건 뭐부터 하겠죠? 화학에서 기체 문제건 산화환원이건 뭐 산염기건 지금처럼 침전평이건 하여튼 화학에서 섞는다. 뭐 혼합한다. 라고 하면 다짜고짜 뭐부터? 반응식이요? 고기를 푹 숙이고 있는 덩펀. 내가 뭐부터 하라 그랬죠? 혼합이란 말만 보면 무조건 다짜고짜 이거부터 하라고 했죠. 션? 뭐부터 하라고 했죠? 정답! 바로 몰수 계산이요. 그것도 초기. 자, 그래서 이제 몰수를 계산을 할 텐데, 자, 지금 보아하니 여기에 KSP가 나와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용해도곱 상수. 그걸 KSP라고. 그럼 그 용해도곱 상수에 지금 뭐가 나와 있는지, 물질이 뭐가 나와 있는지를 보면 바로 AgCl이에요. 보이시죠? 그럼 AgCl은 은이 1 플러스, 그 다음에 염소가 1 마이너스인 물질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둘을 섞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의 침전을 만들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 Ag 플러스를 공급하기 위한 AgNO3, 그리고 Cl 마이너스를 공급하기 위한 FeCl3를 섞어준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Ag 플러스 말고 NO3 마이너스의 역할은 뭐예요? 규영아? 구경꾼이죠. 자, 마찬가지로 Cl 마이너스를
구입하기 위한 철 3 플러스의 역할은 뭐예요? 역시 준영. 철 플러스의 역할 역시 구경꾼이죠. 자, 그렇다면 초기 몰수를 계산한다라고 할 때는 구경꾼은 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알겠죠? 어차피 구경꾼들이 들어와서 반응할 건 아니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초기 몰수 누구? 저기에 있는 A 플러스 그리고 저기에 있는 CL 마이너스의 초기 몰수만을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 몰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뭐하고 뭐가 나와 있어요? 몰 농도하고 부피가 나와 있죠? 그럼 어쩌시면 돼요? 몰 농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얘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0.075몰 맞나? 이거 계산 이 정도 돼요? 맞나?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몰 농도에다가 리터를 곱해서 몰수. 자, 그 다음 염소도 FeCl3에서 농도가 0.20몰에 그 다음에 0.25리터 요거를 곱해가지고 Cl-의 몰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여기다가 3 이걸 곱해줘야 되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 FeCl3의 화학 양론 개수를 곱해서 Cl-의 초기 몰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쟤를 열심히 구하시면 그 값이 뭐가 나오느냐 0.15몰이 나올 겁니다. 됐죠? 됐죠? 준영? 그 다음 뭐 해야 돼? 정답! 바로 준영이가 좋아하는 반응식을 고려해 보아야 해요. 준영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어떤 반응이 진행이 돼요? 오, 그렇죠. 자, 바로 뭐냐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이런 AgCl과 같은 타입의 물질을 일컬어 뭐라고 불러요? 이런 타입의 물질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앙금이라고 하죠. 혹은 한자말로 앙금은 우리나라 말이고 한자말로 침전. 알겠죠? 그래서 앙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침전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시원아? 영어. 그래요? 좋습니다. 도원? 그 뭐야? 그 경남과학고 41기 여학생한테 항상 구애를 받는 우리 도원? 자, 도원? 앙금 영어로 뭐라고 해? 박수! 오, 잘했어. 자,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precipitation이라고 합니다. precipitation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앙금, 침전 혹은 precipit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앙금 혹은 침전 생성은 그 반응이 매우 자발적입니다. 매우 자발적입니다. 자, 매우 자발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 반응이 완전히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자 이온으로다가 Ag 플러스 Cl 마이너스를 각각 요만큼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냉큼 만들어진다고요? AgCl 앙금이 냉큼 만들어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처음에 Ag 플러스 Cl 마이너스 몰수가 각각 0.075, 0.150 몰. 자, 그리고 여기서 반응이 되는데 제역스 반응은 얼마나 진행된다고요?
반응은 얼마나 된다고요? 거의 완전히 다 된다고 했죠? 그럼 거의 완전히 다 된다? 몇 대, 그리고 몇 대 몇으로 돼요? 1대1로 되죠? 1대1로 되면 0.07로 0.15면 빼기 0.075 빼기 0.075 더하기 0.075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0 얘가 이렇게 되겠군요. 그리고 얘 역시 이렇게 맹그러지겠습니다. 되십니까? 이럴 때 동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우리말로도 저런 현상을 뭐라고 그래요? 크게 뭐라고?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렇지. 한계 반응을 시연 영어로 리미팅 에이전트라고 해요. 그래서 반응이 끝났을 때 완전히 소모돼서 없어지는 반응물을 리미팅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저기서는 지금 AG 플러스가 그런 거죠. 됐죠? 그 다음 뭐 해야 할까요? 제역. 그 다음 뭐 해야 할까요? 제역아. 이거 준영이도 뽕쟁인가? 준영이도 뽕쟁이죠. 저기 뭐야? 저 같은 동기한테 물어봐야지. 저기 제역아 준영이도 뽕쟁이죠. 아 진짜로요? 진짜. 야, 그래. 준영 힘내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죠? 왜 또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했었나?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anyway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준영아? 버루 봐. 달려야 됩니다. 자, 누구의 초기 농도? Cl-의 초기 농도예요. 자, 농도인데 지금 당연히 특별한 언급 없으면 몰 농도죠? 몰 농도는 정의가 뭐예요? 뭐를 뭐로 나누는 게 몰 농도예요? 시연아. 뭐를 뭐로 나누는 게 몰 농도예요? 용이 뭐? 그렇지. Cl-의 나무 몰수가 얼마예요? Cl- 나무 몰수가 0.075몰이었죠. 오케이? 자, 나누기 시험것 용액의 부피는 얼마예요? 용액의 부피는 얼마예요? 바로 봐. 0.25와 0.25를 다 더하면 되겠죠? 요 두 개를 섞었다고 했으니까 얘도 수용액이고 얘도 수용액이니 다 더한 만큼이 최종 부피가 되지 않을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값이 대략 뭐가 나오느냐? 바로 봐 0.15 이 정도가 나옵니다. Q형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오 그렇죠. 그 다음은 뭐냐면 4 생성된 AgCl 솔리드. 자, 지금 앙금이 맹그러졌나요? 이만큼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생성된 AgCl 앙금 중 극소량이 이온화하여 물속으로 용해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평형양론을 고려하면 AgCl 아주 극소량 일부가 다시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됩니다. 이때 시작 처음 단계부터 Cl 마이너스의 농도가 얼마죠? Cl 마이너스 농도가 얼마죠? 얼마예요? 0.15몰 있지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AgCl의 몰수 0.075몰만큼 얼마가 있죠? 그럼 여기서 용해 반응이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용해 반응의 화학양론 계수도 1대1 대 1인지라 얘가 X만큼 이온화가 되면 X만큼 용해가 되면 X만큼 그리고 또 X만큼 용해가 되겠죠. 그러면 최종 평형에서 여기 있는 AgCl 반응에서 일부 없어지긴 하겠지만 어쨌건 뭐 얼마간 여전히 남아 있을 거고요. Ag 플러스는 X만큼, Cl 마이너스는 0.15 더하기 X만큼 평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맞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평형상수를 드디어 한번 고려해 보자. 지금 KSP라고 하는 수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KSP 이름이 뭐죠? 용해도급 상수죠. 자, 용해도급 상수가 값이 얼마?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으로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Ag 플러스의 농도곱과 Cl 마이너스의 농도곱으로 표현이 되죠? 네. 뭐라고? 그래. 이런 것도 찾아서 고쳐주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친절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시연아, 제 여기 친절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용해도급 상수가 용해되어 나온 Ag 플러스 농도와 Cl 마이너스의 농도곱으로 표현이 되죠. 자, 이때 사실 이 AgCl의 양적인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왜 별로 언급을 하지 않죠? 0.075몰만큼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걸 지금 양론 계산에서 고려하고 있어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죠. 이유는 뭐 때문이죠? 왜 필요가 없죠? 이거 왜 필요가 없죠? 고려하지 않죠? 0.075를? 소량 변해서요? 기영아, 왜 얘는 별로 고려하지 않죠? 양적으로? 오! 용해도급 상수에 그럼 왜 안 쓰일까요? 정답! 박수!
뭘 조금 변하긴 조금 변해요. 어? 아, 이 사람들 진짜. 이게 진짜, 아유, 진짜. 이 4명 합쳐도 규영이 한 명을 못 이기네. 어? 아유, 진짜. 규영아.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박치기 한 번씩 해줘요. 알겠죠? 그 머리로 살아가겠니? 하면서 이렇게 팍 이렇게 막. 알겠어요? 아, 진짜. 아, 규영이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지금 얘가 보시다시피 이 상태가 고체라고 했죠? 고체. 고체는 평형과 무관합니다. 평형 양론하고. 그래서 용해도급 상수가 평형상수인데 여기는 고체의 물질량이 표현되지 않죠. 알겠죠? 그래서 얘가 몇 몰이건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몇 몰이 있어서 얼마나 반응을 하건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많이 변하건 조금 변하건 무관하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Ag 플러스의 농도가 X수, Cl-의 농도는 0.25 더하기 X수. 되시는겨? 그러면 이 X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잘 보시면 이것은 X에 대한 몇 차 반응식이? X에 대한 몇 차 반응식이? 몇 차 반응식이 했더니 시연이가 멋져요, 시연. 좀 멋져요. 바로 요거 풀면 바로 2차 방정식이죠? 맞나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입시 문제죠. 입시에선 뭘 못 써? 입시에선 계산기를 못 쓰잖아요. 계산기를 못 써버리기 때문에 이게 2차 방정식인 건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없어요? 계산기를 못 쓰니까 2차 방정식을 바로 푸는 건 불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되냐면 이때 얘를 어떻게 한다? 버르버르버르바 어디까지나 근사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바로 0.15에 대해서 이 x를 무시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규영? 그 근거는 뭐예요? 이때 왜 무시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자, 용해도급 상수가 사실 작아요. 평형상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평형상수가 작아서 정반응으로 잘 가지 않을 거라서 x가 작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화학의 전문 용어가 있죠? 여러분들 다 아는 말이 있어요. 자, 뭐 때문이에요? 뽕쟁이 2. 뽕쟁이 2. 저 X 왜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 안 하고 어, 차 어, 어. 5%로 작게 나오고 그게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왜 근거가 뭐냐고. 계산해봤자 어. 작으니까 그건 화학의 전문 용어가 아니죠. 계산해봤자. 뭐라고? 정답! 박수! 야, 진짜 이 네 마리 합쳐봐야 진짜 규형이 하나한테 안 되네, 진짜. 와, 진짜 좀, 진짜. 정말 이제, 이 근거, 바로 공통 이온 효과죠. 방금 준영이가 계산해봤자 값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교수 앞에서 계산해봤자 값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수가 그래서 네가 계산해봤니? 이럴 거예요 아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계산해봤자 이런 말은 화학의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 아니에요? 전문 용어 아니죠? 에? 요것의 근거는 공통이온 효과입니다. 아시겠죠? 왜 공통이온 효과입니까? 이게 왜 근거가 공통이온 효과입니까? 시험 것스. 맨 처음에 CL 마이너스 정답. 바로 요거.
초기부터 생성물의 일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랑? 반응물 일부랑. 아시겠어요? 이것도 얼마간 있잖아요. 그런데 얘도 얼마간 있잖아요. 그럴 때 요 반응 진행 정도가 요것이 very very small 된다는 논리가 바로 공통 이온 효과. 기억나겠죠? 좋았어. 규형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내 경험으로 예쁜 여자는 3년 좋아요. 예쁜 여자는 3년 좋아요. 근데 착한 여자는 남자 입장에서 10년 좋아요. 근데 평생 좋은 여자도 있어요. 어떤 여자? 현명한 여자예요. 규형 현명해요. 알겠죠? 규형 최고. 규형 최고 알겠죠? 알겠죠? 그렇습니다. 네. 어쩜 이게 4명 합친 것보다 진짜 네, 진짜. 규형 대단해요. 알겠죠? 규형 멋져요. 그래 좋습니다. 정말 그렇다. 그래서 anyway 요게 작아지는 공통이온 효과에 의해서 요거 뿅 날아간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요 정도는 일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열심히 계산을 해주면 x 이게 뭐가 나오느냐? 바로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몰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해놓은 이 x가 바로 누구냐? 문제에서 원하는 AG 플러스가 된다 이런 말이죠. 되십니까? 됐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필링 마무리 하세요. 빨리 쓰세요. 시우. 좋았어. 시우야, 소리 잘 들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시우야, 소리 잘 들려요? 시우. 소리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쇼?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뭐야? 이거 민환, 준영아, 좀 끊어, 좀 풀어. 끊어? 뭘 끊어? 그래서 내가 들려 했더니 민환이 냉 하면서 근데 전 영상으로 볼게요. 빠이빠이. 그렇군요. 그래 민환 어디 도망가고. 좋았어. 자 됐죠? 자 그다음 3번 가겠습니다. 자 지운다. 자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저 뭐야? 저기 동아 지운다. 지우자. 자, 세 번째 문제는 거기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되네요. 이때니까 이의 경우 H3O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냐? 이것을 묻습니다. 난데없이. 자, H3O 플러스의 농도란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산성도죠.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난데없이 어떤 반응식이 하나가 제시가 되냐면
요거가 이렇게 쓰자 그냥. H2 반응을 하면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답니다. 이런 반응식이 문제에 제시가 되고 이때의 요 평형상수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대략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래요. 되십니까? 보이죠? 됐습니까? 교양아 보이세요? 그럼 이제 이 문제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 줄게요. 민판 여기 주셔도 되겠어요? 아 민판은 없구나. 동호 주셔도 되겠어요? 그래. 아이고. 자, 우선 첫 번째 1 차기용이 만들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야? 앞서 요 두 개를 섞어서 앙금을 만든다라고 할 때 철삼가는 구경꾼 이온이었죠. 맞나요? 맞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삼가인데 얘가 2에서는 사실 구경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에서는 얘가 이제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제가 주인공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인 거죠. 시원아 오케이? 네. 이때 이런 타입의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이금속 양이온이라고 하죠. 규영아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철삼가가 무슨 용액 중에 있어요? 규영아? 그래서 철삼가가 무슨 용액 중에 있어요? 수용액 중에 있죠. 수용액에서 제일 많은 성분은 수겠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그 수를 분자식으로 쓰면 이거겠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산소는 요래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바로 비공유상이라고 하죠. 이걸 이 물이 철삼가에다가 이압하고 냉큼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철과 H2O 요 사이에 새로운 공유 결합을 만들어요.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공유 결합을 배위 결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민판 오케이? 아니 민판이야. 동안 오케이?
이게 동안이하고 민판이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야. 오버랩이 되는 거야. 뭐라고?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군요. 그래, 좋다. 자, 이게 얘가 사실 속성상 공유결합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철하고 산소 사이 만들어진 이 새로운 결합, 그냥 공유결합이라고 해도 될 걸 왜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쓰는 걸까요? 바로 보통의 공유결합과는 형성 과정이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보통의 공유결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슈쇼가 있다. 슈쇼는 최외곽전자 몇 개임? 한 개. 또 다른 슈쇼가 있다. 최외곽전자 몇 개임? 한 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너도 하나 있네? 나도 하나 있다. 자, 내 거 하나 내놓을 테니 너도 하나 내놓자. 해서 수소 분자가 만들어지고, 이때 요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공유결합이란 말이야. 그지? 맞습니까? 기억가 맞아요? 그런데 이땐 이것도 사실 공유결합이 맞는데, 이 공유결합을 만들기 위한 전자는 산소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줬죠. 그래서 보통의 공유결합과는 형성 과정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따로 배위결합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물과 같은 물질을 이 배위결합 형성에서 일컫는 말이 뭐예요? 이런 물질을 일컫는 말이 뭐예요, 규영아? 뭐라고요? 리간드 되겠습니다. 리간드라고 합니다. 자, 리간드의 뜻은 뭐냐면 금속에게 전자쌍을 주는 비금속 물질, 요걸 리간드라고 합니다. 요 말 그대로 금속에게 전자쌍을 주는 비금속 물질이죠. 그래서 지금 저 경우 H2O를 리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과 리간드 사이에 새로운 배위결합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물질을 착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착이온 형성에 요거 착이온 형성에 괄호 1 배위결합 형성이라고 말을 써주시고요. 예, 1이 아니고 요게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로마자 1 배위결합 형성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 요거의 두 번째 이 리간드가 6개 결합한 6배의 물질이 우리 자연계에는 흔합니다. 그래서 사실 물속에서는, 그러니까 수용액에서는 저 H2O 분자가 그래서 별로 없어요. 수용액에서는 H2O 분자가 사실은 거의 무한대로 많아요. 거의 무한대로 많잖아요. 억수로 많아서 사실은 철 양이온 하나당 물 분자가 여러 개까지 들러붙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에 H2O 분자가 이런 식으로 여하튼 결합을 할 건데, 그게 6개가 주로 결합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개가 결합을 해가지고는
여기에 H2O가 6개가 붙은 채로 수용액에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만들어짐을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지식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문제에선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용 알겠죠?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이런 물질, 이런 타입의 물질을 컴플렉스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컴플렉스 아이온을 우리말 번역 착이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컴플렉스 아이온인데 이걸 우리말로는 착이온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알겠죠? 자, 이때 보자. 아이쿠, 지금 철 3가죠. 3가. 자, 그리고 H2O는 전기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중성이에요? 중성이죠. 중성이니까 물이 아무리 많이 들러붙는다 한들 전기적으로는 3 플러스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이때 지금 생성된 착이온의 입체 배열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철이 있고요. 한 방향, 두 방향, 셋, 넷, 다섯, 여섯. 이 방향으로 H2O가 이렇게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중심에 있는 철은 3가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기하학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잘 봐. 규영아 잘 봐요? 규영아, 내 방금 뭐 성공했어? 내가 방금 뭐 성공했죠? 내가 방금 뭐 성공했잖아요. 성공! 뭐 성공했어요? 내가 방금 뭐 성공했어요? 정답! 한국 끓이기 성공했죠? 한국 끓이기. 아, 진짜 한국 끓이기 몰라요? 한국 끓이기 알잖아, 한국 끓이기. 다시 한번 보여줄게. 한국 끓이기. 알겠죠? 이게 한국 끓이기 됩니다. 시원하, 대단하죠? 그렇지. 좋아. 그래서 만들어진 요 입체 구조는 바로 팔면체 구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6개가 붙었는데 팔면체 구조가 되었다. 이 말은 요 H2O 리간드와 요 H2O 리간드 사이에 무슨 원리가 만족되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교수가 물으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뭐 계산해보니까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항상 교수가 물을 때는 화학의 전문 용어로 답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 구조가 이렇다면 이때 이 H2하고 이 H2하고 사이에 무슨 원리가 성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화학 원만 수강해도 배우는 말이에요. 화학의 전문 용어. 크게. 바로 VS EPR이야.
자, VSEPR 원자과 전자 반발 이론이죠. 자, 원자과 전자 반발 이론에 의해서 결합에 들어가는 말단의 물질들은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야 돼요?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돼요? 서로 간의 거리가 멀게 형성이 된다. 멀게 구조가 안정화된다. 라고 배운 적이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동일한 중심에 대해 6개가 모여서 서로 거리가 최대한 멀어지려면 이런 식으로 90도, 90도, 90도를 이룰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뭘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VSEPR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6배의 착화물의 경우 이런 식의 팔면체 구조를 이루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있는 이 반응식의 이거 하나를 보는 그 순간에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쫙. 알겠죠? 예? 기억나겠어요? 여기서 그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까? 자, 빨리 쓰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습니다. 시원한 거 여기 줘도 되겠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에이? 자, 1, 그 다음에 2. 크기가 너무 큰 양전하 혹은 음전하는 전기적으로 중화되어 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양이온이 1 플러스인 거 많이 본 적 있어요. 1 플러스, 1 플러스. 예를 들면 Na 1 플러스. 그 교과서에 아주 귀해요. Na 1 플러스는 되게 흔해요. 매우 흔하죠? 그 다음에 Na 뭐 리튬, 포타슘 이런 것처럼 1 플러스 양이온은 교과서에 자주 나오죠. 그 다음 2 플러스 양이온도 교과서에 흔히 볼 수 있죠. 그런데 3 플러스 양이온 많이 본 적 있어요? 없어? 3 플러스 양이온. 없는 건 아니지만 3 플러스 굳이 예를 들자면 뭐 철 3가 플러스 혹은 망간 3가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크롬 3가 플러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1 플러스나 2 플러스에 비해선 확실히 많아요? 현저하게 확 줄어요?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3 플러스부터 매우 줄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양이온 중에 4 플러스. 4 플러스. 뭐가 있어요? 이때부터 가물가물할걸요? 가물가물할걸요? 4 플러스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흔치 않아요. 없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주석 4 플러스. 그 다음에 납 4 플러스. 그 다음에 타이타늄 4 플러스. 아시겠죠? 그러니까 타이타늄이 2 플러스가 많구나. 근데 타이타늄도 극단적인 경우 4 플러스까지 나타날 수 있긴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이온이 되긴 되는데 1 플러스 2 플러스가 넘어가면서부터 3 넘어가면 이게 예시가 팍팍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3 플러스 4 플러스의 예시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3 플러스 4 플러스가 자연계에서 꽤 안정하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3 플러스나 4 플러스가 불리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3 플러스 이게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지금 철 3 플러스 나타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왜일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걸 또 화학의 전문 용어로 묻는다면, 교수가 묻는다면 화학의 전문 용어로 뭐라고 답해야 되겠냐고요. 해보니까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왜 3 플러스 4 플러스 등은 나타나기가 어려울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화학 원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전문 용어를 가지고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배운 말로 답할 수 있어요. 규형? 왜 3 플러스 4 플러스는 실제 존재하기가 좀 어려울까요? 화학 원 수준으로 답한다면. 왜 그럴까요? 규형이 고민하는데 막 눈이 작아진다. 왜 그럴까요? 제요, 왜 그럴까요? 아니 꼭 철이라기보다는 철이라기보다는 3 플러스에 집중했을 때. 오, 비슷했어요? 근데 에너지는 화학의 전문 용어는 아니죠. 조금 무슨 이온화 에너지? 그걸 뭐라고 또 전문 용어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1 플러스를 만드는 것도 흡열이거든요. 그냥 그 이온화 측면에서만 보면. 그러면 2 플러스도 흡열인데 더 큰 흡열이에요. 3 플러스는 더더더 큰 흡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가가 커질수록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문제 때문에 더 큰 이온들은 보통 자연계에 흔하게 있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란 말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배웠죠? 그리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 없이 무조건 증가하죠? 그것도 배웠죠? 그렇게 학교 화학 시간에 배웠던 전문 용어로 답을 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런 물질이 이런 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지금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얘는 추가적으로 안정해 줄 수 있겠어요? 바로 이렇게 합니다. 전기적으로 중화하여 안정해집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리까리하죠? 요겁니다. 자, 요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에잇. 자, 철섬가가 이런 식으로다가 6배 1을 하고 있어요. 그 모델을 다시 한번 여기 표기를 해보면 자, 지금 철섬가가 6개의 물 분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산소, 수소 있죠? 산소, 수소가 결합하고 있는 전자쌍, 이걸 산소가 회수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 수소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얘는 변함이 없지요. 그렇죠? 그 다음 변함없이 H2O는 전기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H2O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이때 이 산소는 수소하고의 전자쌍을 추가로 만들고 요 수소가 떨어져 나와 1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H2O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지만 H2O에서 H 플러스가 떨어지면 이 산소는 형식전화가 얼마예요? 이 산소는 형식전화가 얼마예요? 1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3 플러스와 1 마이너스 이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약해지겠어요? 더 커지겠어요? 정전기적 인력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양이온을 1 플러스를 2 플러스, 2 플러스를 3 플러스로 만드는 건 에너지가 너무 고에너지인 거예요. 그런데 3 플러스쯤 되는 양이온을 물에 넣게 되면 물에 있는 H2O에서 수소가 떨어지고 물이 산소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난다? 3 플러스와 1 마이너스 사이에 쿨롱 인력이 생기면서 갑자기 안정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2 플러스 혹은 3 플러스 양이온들은 물에 넣어두면 물에서 H 플러스가 떨어지는 이 반응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이 반응의 이름이 뭐예요? 이 반응의 이름이 뭐예요? 이 반응의 이름이 뭐예요? 다 아는 말이에요. 응? 산화요? No. 이 반응식의 이름이 뭐예요? 큐어, 이 반응식 이름 뭐예요? 돈, 이 반응식의 이름이 뭐냐고 교수가 물으면 무슨 반응이라고 할 거예요? 사내리요?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보다 더 좋은 표현. 더 좋은 표현. 진짜로 사내리라고 답하면 얘 뭐 사내리는 맞는데 좀 더 좋은 표현이 있을걸요? 라고 교수가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교과서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저기 뭐 말없이 뭐 보고 있는 저 준영 뭐예요? 산일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동판 저 무슨 반응이에요? 좋아요. 시연 저 무슨 반응이에요? 몰라요? 가만히 있어 봐. 좋아. 재혁 저 무슨 반응이에요? 그래요? 버르버르버르바 놀라웠게도 가수 반응입니다. 가수 분해라는 거 알겠어요? 가짜가 무슨 가짜예요? 더할 가. 숫자는요? 물이 더해졌나요? 네, 누구한테요? 양이온한테요. 양이온한테 물이 더해졌잖아요. 물이 더해졌는데 그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왔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을 더해서 일부가 떨어져 나왔죠. 가수분해.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수분해 반응을 보통 어디서만 생각해요? 짝 염기의 가수분해만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금속 양이온의 가수분해도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산염기 반응에서 그 산의 짝염기의 가수분해 반응이 있잖아요. 그 뭐냐면은 약산의 짝염기 물에 집어넣으면 물을 가수분해시켜서 약간 염기성으로 만들죠. 그런데 금속 양이온은 물을 가수분해를 시켜서 염기성이 아니라 무슨 성을 만들겠어요? 염기성이 아니라 무슨 성을 만들겠어요? 이 경우는 산성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응? 그러니까 봐봐요. 가수분해 중 짝염기의 가수분해 반응이 있죠.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아세트산 음이온, 아세테이트 이온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자, 니기를 만나느냐, H2O를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수소에 대해서 요 아세트산 음이온이 이 수소를 떼어내고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해서 얘가 1이 붙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것 또한 무슨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가수분해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때의 가수분해는 음이온이 하고 있죠. 그러면 염기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가수분해는 누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산소. 그래서 가수분해 반응이 꼭 짝산의 그 약산의 짝염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온가가 큰 양이온에서도 가수분해가 가능해요. 알겠죠? 이 모든 내용을 이 반시 하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상황 아시겠죠? 저 규영아 오케이? 됐죠? 도원 오케이? 저 민판 아니 민판이는 없지. 저 동판 오케이? 주정 오케이? 좋아. 준영, 그 우크라이나 참전한 북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요. 준영이 미국 전문가잖아요. 국제정치 전문가잖아, 준영. 저요? 어. 그럼 잘 모르겠어요. 국립외교원장 김준영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미국 전문가, 미국 정치와 그 세계 정치 국제 정치 전문가 김준영 박사님이 계세요. TV에 자주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한 북한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가서 죽으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 네. 힘이 약해, 군사력이 약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 스탈린이 했던 유명한 말 알아요? 스탈린은 누구예요? 스탈린은 저기 그 뭐냐면 소련 공산당 두 번째 그 주석이죠. 소련 공산당 첫 번째 주석은 레닌이고 그 다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스탈린인데 스탈린이 뭐라고 그랬게요? 스탈린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 명의 죽음은 슬픔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 중에 사고로 죽은 사람 있어요? 혹시? 아니면 좀 지인 중에 아는 사람? 사실 몇 달이 건치면 있긴 있을걸요? 왜냐면 인간이 죽는 건 언제든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 친구 한 명이 죽었다고 쳐봐요. 만약에 뭐 여러분 학교 친구가 뭐 만약에 갑자기 죽었다. 그럼 한 명 죽었지만 기분이 좋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기 준영이처럼 좋은 뭐 아무렇지도 않다, 좋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
규영아, 만약에 주변에 알던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 그럼 규영아 기분이 어때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2천만 명이 죽었다. 라고 하면 규영아 기분이 어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람이 2천만 명이 죽었는데 2천만 배는 더 슬퍼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럴 경우 별로 느낌이 없죠. 근데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 많이 죽었는데 그냥 숫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이제 준영이가 지금 북한군이 많이 죽어서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그럼 이제 거기서 만약에 북한군이 많이 죽으면 북한군의 숫자는 줄겠죠. 근데 거기서 지뢰 밟아서 다리 잘리고 막 대가리에 총 맞아서 대가리 터지고 막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 병사가 있다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네요. 준영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그렇게는 접근 안 해봤죠. 근데 꼭 준영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그런 잘못들을 좀 하긴 하죠. 동판 오케이? 자, 동판 오케이 됐죠? 됐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반응식 하나에 요 내용까지가 좌르르르륵 알겠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 얘기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쟤요? 뭐 전화기 보면서 희죽희죽 뭘 보고 있었어요? 또 야동 봤죠? 아 진짜 제역 진짜 음침해. 진짜 음란 제역. 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제 이게 뭐냐 음란하기는 진짜 진짜. 자 지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양적인 계산을 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계산에 앞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서 좋을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지운다. 지울게요. 지운다. 지우사. 수수수수. 지우사. 수수수수. 자, 그거다. 3. 여기 동그라미. 3. 그럼 지금은 가수분의 양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철 3가 플러스의 초기 농도.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특별한 말이 아니면 여기서의 농도는 몰 농도일 거고요. 맞습니까? 자, 철 3가 몰수 얼마입니까? 시연, 여기 지금 공급해준 철 3가의 몰수 얼마입니까? 철 3가의 몰수 얼마입니까? 제여가 지금 철 3가 몰수 얼마입니까? 야동만 보지 말고 이거 숫자 좀 봐요. 개미가 8에 더 올라갔다고요? 그래요. 그 음란하는 거 알고 개미가 지금 꼬이는 거 아니에요? 제여가 지금 철 3가 몰수 얼마입니까? 그렇지. 바로 봐. 0.05 몰인 거 알겠죠? 왜냐? 여기 계산해 놨잖아요. 누구 계산하면서? CL-의 초기 몰수. 자, CL-가 어디서 공급돼? FCL에서 공급이 되죠. 근데 몇 대 몇으로 철하고 염소가 1대3으로 공급되잖아요. 1대3으로 공급되니까 여기서 3 빼고 요만큼이 바로 저 FE3 플러스의 몰수가 될 거예요. 0.02 곱하기 0.25 하면 바로 0.05몰이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때 전체 용액의 부피는 얼마예요?
용액 부피는 얼마예요? 아까 시연이 얘기했던 것처럼 0.25, 0.25 더해서 0.50리터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값이 뭐가 되겠다용? 바로 0.1몰 되겠다. 이런 말이죠. 0.1몰, 0.1몰 맞나? 그렇지. 0.1몰이다. 자, 그러면 저기서 이제 철 H2O 6, 3 플러스 가 철 H2O 5 OH 마이너스 2 플러스가 되고 H 플러스가 되는 반응을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초기 조건에 이게 농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규영아, 얘 농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 농도가 요거랑 같은 0.10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온 철삼가는 100% 이게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에는 H2O가 별로 없어요. H2O가 무한대로 많아요. 물속에는. 수용액 중에는 H2O가 무한대로 많기 때문에 철삼가가 들어오면 100% 이런 6배의 착화한 물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반응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X. 됐습니까? 됐죠, 됐죠? 됐죠? 그리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기 x분의 xx.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O KL이가 이 반응의 사내리 상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컨셉적으로 뭐예요? 평형상수니까 얘분의 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Fe H2O 5OH 2 플러스 농도 곱하기 H 플러스 over 요렇게 되겠지. 그런데 그 각각의 농도가 요거니까 넣어주면 이거겠네. 맞아요? 맞아. 민판 맞죠? 아니 민판 동안 맞죠? 그런데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돼 있지. 10의 마이너스 2승은 0.01일 거 아니야. 맞습니까? 좋아. 됐죠? 그죠? 이 그다음 어떻게? 그다음 x를 구해야 되겠지. x 어떻게 구해? x 어떻게 구해? x 어떻게 구해? 자, x 어떻게 구하시냐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심을게요. 여기 심는다. 자, 1번의 솔루션 3에 1 근사적 풀이. 저기 보시면 을 0.10 빼기 다 얘를 근사적으로 이렇게 두는 건 어떻겠어요? 저렇게 두는 건 어떻겠어요? 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때 x제곱은
이렇게 되고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x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10에 0. 뭐 0이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혹시 계산기 있는 사람 있어요? 계산기? 계산기 있는 사람 있어요? 계산기 없죠. 휴대전화로 한번 해줘봐요. 휴대전화 계산기 없어요? 이거 루트 취하면 얼마 정도 돼요? 10의 마이너스 3승의 루트 어느 정도 돼요? 10의 마이너스 1.5승이거든요. 10의 마이너스 1.5승인데 그러면 대략 값이 얼마예요? 0.1, 뭐 얼마 정도 되나? 얼마쯤 나와요? 0.0 얼마? 0316 뭐 이 정도 나오나 봐요. 이 정도 나오나 봐요. 그런데 이때 문제를 잘 보면 문제에 슬그머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문제 읽으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문제 잘 읽으면 그건 되게 난데없이 이게 있죠. 요게 있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문제 나와 있잖아요. 이거 왜 나와 있을까요? 어떻게 쓰라고? 문제에 이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근의 공식을 풀어라라는 얘기예요. 뭐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요겁니다. 근사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얘를 쭉 전개를 하면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어떻게? x제곱 더하기 0.010 더하기 x 빼기 0.0010은 0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근의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때 근의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내 해보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x는 마이너스 0.01 더하기 0.01 루트 41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루트 41 자리에다가 뭐를 넣으라고요? 문제에서 제시한 6.4를 넣으면 이 값이 뭐가 나온다? 0.027 정도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문제가 원하는 답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문제가 원하는 답이 요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했겠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근사하는 게 수능에서는 아주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공부만 한 학생들은 무조건 이렇게 갔을 거고요. 감점이 됐겠죠. 사실 뭐 0.03이나 0.027이나 뭐 심각하게 차이 나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갔던 학생들은 아마 감점을 받았을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 이런 식으로 생뚱맞게 무슨 루트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뭘 의심해라? 근의 공식을 의심해라. 근데 그거에 앞서 아까 민판이라는 아니고 민판은 오늘 없고 민판은 뭐 자꾸 아까 준영이가 얘기했던 5% 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억나요? 5%를? 자, 잘 보시면 초기 농도가 지금 얼마예요? 0.1이죠. 그런데 평형상수가 지금 얼마예요? 0.01이죠. 초기 농도에 대해서 평형상수가 몇 프로 정도 돼요? 10% 정도 되죠. 10% 정도가 되면 근사를 했을 때 오차가 크게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5% 룰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농도에 비해서는 평형상수가 심하게 작아야 돼요. 알겠죠? 아주 많이 작아야 되는데 사실 평형상수 0.01은 약산치고는 큰 편이에요? 약산치고는 작은 편이에요?
약산치고는 꽤 평형상수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5% 룰을, 그래서 이 경우는 근사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이렇게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고등교과 과정 문제에서는 절대 안 나올 문제인데 서울대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준영이 왜 안 해주는 거야? 좋아. 시마이 데스. 80분이나 찍었어. 시우도 안녕.